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임 미션 듀얼 칼날의 하주 토키토 우이치로 몸속에 유튜브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종타쿠가 무이치로가 되어 탄지로에게 배움을 배우고 귀살대원이 되며 설계된 레이코를 만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종타쿠가 네지코에게 대나무 입마개를 물려주자 네지코는 힘을 너무 썼던지 스르르 잠에 빠져버리게 되었는데 종타쿠는 일단 네지코를 데리고 다닐 일이 솔직히 암담하기만 했죠. 아직은 자신이 주가 된 상태가 아니고 계급도 거의 낮은 수준이었기에 네지코를 숨길 만한 거처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탄지로가 원작처럼 네지코를 알아서 잘 챙겨다니고 난 옆에서 멋지게 활약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일이 이렇게 꼬이다니 라며 머리를 극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그곳에 아무래도 헬기가 있는 것 같구나. 그리고 넌 귀할대 검사인가? 라는 목소리가 들렸죠. 종타쿠는 뭐지? 내가 먼저 왔는데도 기우가 버린 건가? 라는 생각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다름 아닌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 종타쿠는 순간적으로 X됐네? 라는 생각에 당황했습니다. 교메이는 철퇴를 쓱 들더니 불쌍한 영혼이여 고통 없이 성불시켜주마 라고 하며 철퇴를 네이코에게 날렸고 종타쿠는 안돼! 라고 하며 헤어볼션에 그 철퇴를 겨우 받아쳤죠. 교메이는 지금 이게 무슨 짓이? 저 아이는 분명한 혈기 성불시켜야만 하는 존재이거늘 이라고 은연중에 엄청난 살기를 드러냈습니다. 종타쿠는 상대가 아무리 교메이라지만 나는 지금 천재 무이치의 몸에다가 헤어까지 익힌 상태니까 어떻게 잘하면 실력으로 이긴 뒤에 설득하면 될지도? 라는 생각을 했죠. 종타쿠는 곧바로 교메이를 경계하며 당신과는 별로 싸우고 싶지 않다고 이 아이를 해치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으니 이대로 그냥 놔두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 크게 다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그 말 듣자 확실히 상대방이 아주 어린 꼬마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 자신의 공격까지 전한 걸 보아 예사롭지 않은 아이란 걸 알았죠. 그의 교메이가 철퇴를 바닥에 툭 내려놨고 종타쿠는 교메이가 내 포스에 눌려서 전의를 상실했구나. 이게 천재의 몸? 이라며 우쭐한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교메이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진 뒤 옆에서 튀어나와 종타쿠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종타쿠는 헤어오리션에 겨우겨우 그 공격을 피했는데 이윽고 날아오는 교메이의 팔은 종타쿠의 옷깃을 잡는 데 성공하게 되었고 종타쿠가 그 손을 부리치려고 했지만 이 압도적인 괴력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죠. 그리고는 곧바로 별이 보일 만큼 바닥에 강하게 엎어치기를 당했고 그대로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며 제압당하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교메이 미쳤다. 너무 강해. 아직 원작의 무이치로보다 2살 더 어린 몸이라 교메이를 이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했죠. 차라리 원작처럼 기회가 왔었더라면 어떻게든 실력으로 비워올 수 있었겠지만 교메이에겐 너무나도 부족했고 종타쿠는 이대로 네이코를 교메이에게 잃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전략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 전략은 바로 감성에 고소해보는 것. 종타쿠는 자신 어린 시절 본인 모두를 잃고 쌍둥이 형과 살아가던 고아였는데 그 형은 혈기에게 당해 죽었고 이 세상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던 때에 지금 그 혈기화된 아이의 가족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 따스하게 대해줬었고 그 아이의 아빠는 저에게 검수를 알려준 스승이었기에 꼭 검사가 되어 은혜를 갚으려고 생각을 했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렇게 검사가 되어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이미 이 가족 역시 혈기에게 당해 다 살해당한 상태였고 이 아이 네이코만이 혈기로 변해 살아남아 있는 상태로 이 아이마저 지켜내지 못한다면 자신은 살아갈 가치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이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종타쿠의 그 말 듣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는데 교메이 역시 고아가 된 이후 절에서 길러지게 되었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자신도 고아들을 거두어 살아갔지만 은혜도 모르는 하나의 배신으로 인해 가족들을 전부 잃게 되어버렸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이 싫어하는 그런 과의 인간이 아닌 어떻게든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이 어린 몸으로 자신에게 덤벼든 모습이 감동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확실히 어린 아임에도 출중한 실력을 가졌다 보니 이런 훌륭한 인재를 꺾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죠.
종타쿠는 속으로 훗, 교메이 당신이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당신을 흔들 수 있는지를 난 알고 있거든 이라며 자신의 계략이 얼추 맞았다는 것에 도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메이는 일단 당주님에게 그 아이의 처분에 대해 상의를 들 테니 자신의 거처를 따라오라고 했고, 종타쿠는 이왕 이렇게 교메이를 만나게 되었고 교메이와의 전투력 차이를 극명하게 느꼈으니 그에게서 빡센 수련을 받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죠. 지금 종타쿠가 무이치로의 몸으로 있는 상황은 귀칼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에 2년 전이기에 2년 동안 교메이 밑에서 수련을 하게 되면 확실히 원작의 무이치로보다 강해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부야시키 당주는 네이코에 대해 오히려 흥미로운 듯 했고 그 아이는 앞으로 무이치로와 함께 귀살 때 큰 바람을 불게 할 좋은 징조라며 무이치로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고 무이치로의 부탁대로 네이코와 함께 교메이에게 수련을 받게끔 교메이를 설득하게 되었죠. 교메이는 처음에 제자를 전혀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우부야키 당주가 부탁하니 어쩔 수 없이 무이치로와 네이코를 거두게 되었고 체력 단련 위주로 빡센 훈련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종타쿠는 교메의 훈련을 곧잘 소화해내며 더욱 완벽한 몸으로 만들었고 교메와의 대련에서도 결코 쉽게 밀리지 않는 정도의 실력이 되었죠. 종타쿠는 그렇게 하산해 네지코와 함께 귀살대 임무를 본격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했는데 천재검사인 무이치로의 칼날 앞에 혈기들은 순식간에 목이 베어져 나가며 압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종타쿠는 무제한 퇴치에 있어서 빠뜨려서는 안 될 임무를 만날 때가 왔다며 네지코를 데리고 아사쿠사 거리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위장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무잔을 발견하게 되었죠. 종타쿠는 그대로 무잔에게 다가가 그의 옷자락을 잡았고 키부츠지 무잔이라고 했습니다. 무잔은 이 녀석은 뭔데 나를 알아본 거지? 라는 표정으로 살짝 놀랐다가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다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다가 순간 눈빛이 변하며 근처에 있는 인간 하나를 순식간에 혈기로 만들어 소동을 일으킨 뒤 그 자리를 빠져나갔죠. 종타쿠는 휴, 무잔이 원작대로 행동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럼 지금 이 상황을 타마요도 보고 있을 테니 타마요와 접견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타마요는 그 소동에서 종타쿠를 구해주었고 종타쿠가 데리고 다니는 네이코에게 관심을 보이게 되었죠. 종타쿠는 그렇게 타마요를 만나 무잔을 처치하고 싶고 네이코를 인간으로 데리고 싶은데 12개월의 피를 당신에게 전달하면 되겠느냐고 말을 꺼냈고 타마요는 그런 거 어떻게 다 하시냐며 엄청나게 놀란 표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타마요는 종타쿠를 보며 무언가 당신 내가 오래전에 알았던 어떤 인물들과 비슷한 느낌이 난다고 했죠. 종타쿠는 사실 그게 코쿠시보와 비슷하다는 느낌이라는 걸 알았지만 코쿠시보의 자손이에요 라고 하기보단 해외 검사 요리체 피가 섞여있는 그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게 더 멋지기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타마요는 그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때 마침 무장이 보낸 암살자인 스사마루와 야하바가 타마요의 아이트에 들어오게 되었죠. 종타쿠는 곧바로 무표정한 얼굴로 날아오는 섹시공을 전부 다 베어버렸고 빠르게 스사마루와 야하바를 해외읍으로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타마요는 정말로 예전 무장을 베어버렸던 그 검술과 같다는 것에 이 아이라면 분명 12개월의 혈기들을 처치하고 피를 모아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무장을 죽인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란 기대감을 품게 되었죠. 그 뒤 종타쿠는 그대로 쿄가이의 저택을 찾아가게 되었고 쿄가이는 방을 바꾸는 혈기술과 원거리 참격으로 압박을 해봤지만 그 혈기술의 메커니즘 자체도 이미 알고 있던 종타쿠라 혈기술이 발동되기 전에 빠르게 접근해 그대로 쿄가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 뒤 많은 기살대 검사들이 나타공원산에 들어갔다가 당했다는 이야기에 자진해서 내가 가겠다고 하며 나타공원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한참을 올라가 보니 그곳에는 거미줄 혈기술에 조종당하고 있던 귀할대 검사들이 종타쿠를 향해 덤벼들었는데 종타쿠는 이들은 엑스트라에다가 이미 혈기술에 당해있는 상태다 보니 가차없이 그들의 손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렇게 혈기에게 조종당할 바에는 죽는 것이 낫다며 멋진 척을 하기에 그래? 그럼 손들어 해줄게 라고 하며 그를 베어버리기까지 했죠. 이미 종타쿠는 자신의 천재성에 도취되어 있었고 주인공 탄지로처럼 답답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굴고 심지어 적에게까지 동정심을 갖는 그런 건 전혀 천재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더욱 서늘한 눈빛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거미줄을 따라 빠르게 뛰어가 엄마 거미에게 목도 베어버렸고 이게 바로 천재검사다 크하하 하며 우쭐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아빠 거미가 튀어나와 괴력을 담은 펀치를 날렸고 그 주먹이 종타쿠에 가까이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나부 가망에 있던 네이코가 튀어나와 그 주먹을 주먹으로 맞받쳤고 아빠 거미는 그대로 팔이 박살나버리며 고통의 비명을 질렀죠. 네이코는 수많은 혈기들의 냄새에 반응해 눈을 뜬 것이었고 그 낌새를 알아챈 종타쿠는 네즈코가 날뛰지 못하게 하려 했는데 이미 네이코는 시야에서 사라졌죠. 네이코는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아빠 거미열기를 박살내버리기 시작했고 나무에 매달려 구경하고 있던 형 거미열기에게 폭혈을 담은 주먹을 휘두르자 그대로 그의 몸은 폭혈에 불타 재가 되어버렸죠. 그 시점 교메이는 우베야키 당주와 오랜만에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우베야키 당주는 그 아이들을 수련시켜보니 어땠냐고 무이치로 그 아이는 역시 천재이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의 교메이는 물론 무이치로는 아주 재능이 출중한 아이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 아이는 비하리 최고의 검사가 될 거라고 했죠. 하지만 네이코는 그 이상으로 잠재성이 있으며 사실 지금 목숨 걸고 저와 싸운다면 저도 네이코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강해져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네이코는 한번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는 혈기들을 그대로 박살내버리며 나아갔고 종타쿠는 네이코 그만둬! 이러면 내 활약이 묻힌단 말이야 라고 했죠. 그때 네이코의 앞에 하이널 루이가 등장을 했고 루이는 너 뭔데 지금 내 가족들을 죽이고 있는 거냐? 라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아 조심해 도망가! 라고 소리쳤고 루이는 저 혈기가 비할대 검사가 같은 편이었나 보군.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혈기를 죽일 생각이거든 이라고 하며 거미줄 혈기술로 네이코를 공격했죠. 그의 네이코는 곧바로 폭혈 시전에 루이의 거미줄을 전부 태워버렸고 손톱을 이용해 그대로 루이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루이는 뭐야 이 압도적인 힘은 마치 상현의 혈기가 필적하는 힘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의 종타쿠는 제길 늦어버렸군. 네이코를 조심하라고 네이코에게서 도망가라고 했던 말이었는데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무이치로가 원작의 캐릭터보다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교매에 수련을 넣어보며 당위성을 부여해놨네요. 또한 혼자서 최강의 천재가 되고 싶어하는 종타쿠의 옆에 숨겨진 천재 네이코 설정을 넣으며 좀 더 다채롭게 흘러가도록 전개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